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야, 이거 안 하세요? 야. 자, 국장님. 한 지난 시간쯤이었나요? 직접 노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뭔가 요양원에 다녀왔습니다. 차이점이 있었나요? 뭐 일반 집은 아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화장실, 뭐 문턱, 침대 높이 뭐 이런 측면에서 일반 가정에서는 보기 어려운 세심한 이렇게 고령자들을 위한 배려 시설들이랄까요? 용구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고령자들을 위해서 집에서 어떤 개조, 네. 집의 개조가 필요할지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전문가분과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건국대학교 교수이자 내 집 연구소 대표 이용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100세까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주택개조를 연구하고 있는 이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주택 개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포커스가 지금 어르신들한테 초점을 맞춰 주신 거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또 섭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제 60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다양한 건강 상태를 갖고 있고 또 하실 수 있는 행위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주택개조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주택 개조. 그러니까 내 집 연구소 대표를 하시는데 그 내 집 연구소의 어떤 사업? 내 집 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령자 행위 데이터 기반으로 주택개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또 건강 상태에 맞는 주택의 상황들 이런 걸 진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관련해서 주택개조 정보를 제공하고 네.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이야기를 저희가 할 거니까 머릿속에 도면을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실이거든요. 자주 화장실을 또 가시는 분도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뭔가 변기에 일어났다 앉았다 제가 옛날에 한번 무릎을 다쳐봤어요. 변기에 앉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무릎 다칠 연령대가 아니신 것 같은데.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과하게 타가지고 이제 무릎이 한번 그렇죠.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 뭔가 변기도 개조가 가능하고 이런가요? 네, 일단 변기는 높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높이가 보통 저희는 40에서 45cm가 적정한 높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르신의 신체 사이즈에 맞춰서 좀 달라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높이가 그 정도 되면은 그 이후에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실 때 잡거나 짚을 것이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그 고령자 시설 갔을 때 특히 이제 화장실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잘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렇게 잡는 손잡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장애인 화장실 이제 가면은 이제 손 이렇게 잡을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곳이 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변기는 조금 힌트를 거기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면대도 가능한가요, 교수님? 네, 세면대는 사실 이제 높이, 역시 세면 높이가 중요한데요. 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시면은 이제 다양한 사용자, 예를 들어 거주자 가운데 어르신 분도 계시고 또 젊은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높이에 맞춰서 적정한 높이의 세면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높낮이 조절 세면대가 있습니다.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요즘에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높낮이 조절 세면대가 이미 설치되고 있어요. 그럼 휠체어로도 가서 할 수가 있을 수가 네, 있고 맞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는 결국 하부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 하부 밑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세면대를 높이면 사용하시기 편하겠죠. 변기는 높낮이를 어떻게 조절하나요? 변기는 이제 높낮이 조절이 쉽지가 않죠. 사실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경우에는 변기 커버라고 하죠. 커버 높이를 조절해요. 일반 커버로도 할 수 있지만 이걸 어르신에게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커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설치만 하시면 높이가 네. 조절이 되겠죠. 그럼 저희가 지금 너무도 화장실에 치중을 해가지고 화장실에 지금 꽂혔습니다. 그럼 네. 이제 화장실 좀 나가 볼게요. 이어서는 또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음식을 해 드시고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그 싱크 높이도 꽤 높잖아요. 요즘에 막 스탠드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어떻게 조정을 하세요? 네, 사실은 이제 싱크대도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높낮이가 이제 그 어르신들 허리 높이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은 어르신들의 그 부엌 활동을 좀 보면은 싱크대 이렇게 기대서 많이 그 설거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대기 편하게 기대기 바 같은 거를 추가로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손잡이 형태로 돼 있어서 네. 지나다니실 때 잡으실 수도 있고, 또 부엌 활동하실 때 편하게 기대실 수 있게 그렇게 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서 하는 거에 어떤 포인트를 지금 네. 보고 계신 것 같고, 국장님은 집 안에서 어느 구역이 가장 아까 궁금해요? 화장실에서 벗어나 보자고 하셨는데 다시 화장실로 네, 가고 네, 싶은데 네. 저는 욕실 네. 뭐 물론 이제 화장실하고 욕실하고 별도로 돼 있는 공간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대충 아파트 가면 화장실하고 욕실하고 한꺼번에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욕실도 있네요. 근데 이 고령자들 분들은 이 목욕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고 또 위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끄럽고 막 이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추가적으로 거기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셔서 주로 다니시는 동선은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습식 구조예요, 사실. 근데 네. 세면대나 변기 같은 것은 사실 바닥이 건조된 상태로 이용하시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저희는 이제 네. 바닥 난방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욕실에서 목욕을 하는 공간이 저희는 이제 샤워 부스라든지 욕조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쵸. 사실 욕조는 어르신들이 들어갔다 나갈 때 쉽지 좀 않죠. 위험하시기 네. 때문에 좀 높고. 네, 네.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또 있거든요. 미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욕조를 제거하시고 가능하시면 안전하게 목욕 의자를 설치하셔서 앉아서 샤워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의자를 그냥 갖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따로 돼 있는 건가요? 네,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 의자가 나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시는 보통 일반 의자를 사용하시면 사실 밑에 다리에 미끄럼 방지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네. 물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다리가 있고 또 팔걸이가 있는 그런 안전한 목욕 의자가 있습니다. 아, 저번에 제가 복지연구점에 가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게 이제 팔걸이도 있고 미끄럼 방지도 있지만 또 가운데가 좀 뚫려 있는 의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 의자보다 이제 아무래도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잘 배치가 돼 있어서 활용하시기 편할 거예요. 아, 와. 주무실 때 보통 침실. 침대에서 잘 안 주무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부자리를 피고 그냥 바닥에서 이제 주로 주무시던 버릇이 있어서 그러신지 네. 모르겠는데, 그럼 그것도 이제 꺼내고 또 넣고 할 때 또 허리에 무리가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조하세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주무시는 그 방식이 이제 저희는 가능하면 침대를 쓰시라고 권해드리는데 네, 그게 익숙치 네. 않으셔서 네. 바닥 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럴 경우에는 결국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불을 개고 정리하는 게 좀 무리가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불장을 높낮이 조절이 되는 그런 선반이 있는 이불장을 설치해서 본인이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그 높이에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네. 또 만약에 밑에 이제 단차가 없는 팬트리와 같은 장이라면 바퀴가 달린 이불 수납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좀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거치할 수 있는 안전 손잡이가 있어요. 짚고 일어날 수 네, 있도록? 그런 거는 시공 없이도 그냥 바닥에 놔두시면은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서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침대가 이용하기 편하긴 하지만 높낮이가 있어서 네. 낙상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개조. 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침대 가드를 설치해 드리는 걸 저희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 가드를 설치하면 또 어르신들이 약간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가둬놓는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나? 사실은 이제 그 길이도 어르신들이 선택하실 수 있고, 또 설치도 그렇게 번거롭지 않게 매트리스에 끼우면 설치가 되는 침대 가드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손쉽게 가드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가드는 우리 어릴 때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네. 이때 떨어지지 말라고 해주는 그거죠? 네. 제가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예. 어르신용은 그게 가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침대에서 앉고 일어설 때 짚으실 수 있게 만들어져서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잡이 겸 네. 가드 겸 이렇게 네. 해서 침대에 좀 설치가 가능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안에서 거실도 이동하고 하셔야 될 텐데 네. 다리가 좀 불편하신 걷기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세요? 거기 보면 이제 손잡이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조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주로 다니시는 이동 동선에 네. 손잡이를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벽을 따라서 걷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벽이 이제 가는 이동 동선에 있으면 벽을 기준으로 설치를 해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그 바닥과 천장에 고정하는 기둥식 손잡이가 있어요. 봉 같은 봉만. 네, 맞습니다. 봉 같은 형태인데 네. 이제 폴댄스. 네, 주로 다니시는 이동 동선에 중간중간에라도 좀 해놓으시면은 그래도 좀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죠. 요양원은 이렇게 주로 복도를 따라서 쭉 네. 손잡이를 해놓으시더라고요. 네. 병원도 그렇고. 네, 정도. 일반 예. 주택은 사실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안 되면은 대체로 이제 가구 같은 것을 안전한 높이에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가구를 예. 짓고라도 안전하게 가실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팁을 네. 주셨는데 네, 네. 근데 실생활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생각해 보면 저희가 화장실 얘기했고요. 또 뭐 설거지 얘기했고 자는 얘기했고 근데 또 빨래라든지 세탁하는 이런 부분은 금방 교수님 말씀 들어서는 어떤 높이가 조절이 가능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보려고 했는데 잘안 세탁기를 조절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러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높이가 진짜 어르신에게 가장 중요한데 네.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우리가 소위 통돌이 세탁기라고 부르죠. 네. 깊이 있는 빨랫감을 꺼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 집게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네. 근데 좀 더 안전하게 쓰시려면은 사실 세탁기 앞에 디딤판을 설치해 드리는 걸 저희들은 권해드려요. 그래서 세탁기 자체를 저희가 변형하기는 좀 어렵고 아니면은 이제 드럼 세탁기를 추천드리고 사실 드럼 세탁기도 바닥면 기준으로 이제 놓아지면은 이용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젊은 분들도. 그래서 드럼 세탁기 역시 약간의 그 단 차이를 둬서 높이 설치해 드리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다시 제가 또 화장실로 좀 가고 싶은데 네네네네. 화장실 많이 좋아하시네요. 화장실을 계속 자주 이제 하루에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네. 중요하기도 할 것 같아요. 화장실 가면은 저희들은 항상 단차가 있잖아요. 네. 물론 거기가 이제 물이 넘치지 말으려고 이제 그래서 단차가 있는 건지 어쨌든 어디 가나 다 단차가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문을 열 때 거기 슬리퍼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차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 단차가 있어서 고령자분들은 오히려 그걸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혹시 이 보행기를 가지고 갈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런 거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단차가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나중에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쓰실 때 단차 때문에 활용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차를 제거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단차가 없으면 물이 넘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슬리퍼도 걸려서 여닫을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단차를 제거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럼 물이 넘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트렌치 배수구를 바로 그 문턱 가까이에 설치하라고 저희들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 여닫이보다는 이제 이항에 개조하실 때 미닫이로 열기 편하게 그러면서 이제 활동 공간을 좀 더 확보하실 수 있게 그렇게 개조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와, 미닫이 하면 슬리퍼 걸릴 일도 없겠고 네. 물 빠지는 배수로도 확보가 됐고 추천을 해주신다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디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네, 보통 이제 여러 인테리어 시공 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자 주택 개조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지금 있지는 않지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시공업자에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그렇게 개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령 친화 전문 뭐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개조가 가능하다. 와, 근데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네, 네. 세탁 얘기했고 또 하나 궁금한 거 또 있습니다. 네. 아까 다시 침실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침실에 침대 높낮이뿐만이 아니고 이 고령자분들은 이제 주무시다가 네. 중간에 이게 깜깜한 새벽에 깨셔서 이제 화장실을 가시는 경우도 있고. 네. 화장실 자리 근데 떠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어두운 조명이 어두울 때 불이 꺼져 있을 때 네. 그런 상황에서 넘어질 수도 있긴 한데 이길 수도 있고. 예, 단순히 개조가 이 하드웨어적인 개조가 아니고 이 조명도 그거를 감안하셔서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조명 제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명. 네, 어르신들이 이제 누운 상태에서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일반 가정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조명 리모컨을 네. 권장해 드려요. 그래서 조명 리모컨이 켜고 끄는 것도 가능하지만 조도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밤에 일어나서 밝은 빛에 좀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도를 낮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좀 안전하게 화장실을 오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 이외에 네. 또 많이들 개조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맞아요. 이번엔 교수님께서 좀 팁을 주시죠. 사실은 이제 여기서 지금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네. 현관 부분, 아, 네, 외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신발 신고 벗고 네, 할 때. 외출하실 때 안전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처럼 단차가 보통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 단차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에겐 그 단차가 저희한테는 이렇게 낮지만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차 부분에 내려가실 때 안전하게 잡으실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신발을 신고 벗으실 때 넘어지실 위험이 있습니다. 네. 서서 균형 잡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현관에 공간에 여유가 되신다면 현관 의자를 설치 드리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어요. 아,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다 너무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집에 다 고치면은 리모델링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할 네, 것 네, 같아요. 그 맞습니다. 돈이 또 문제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 또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려는 노력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 백세톡톡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복지용구 구입 대여 네. 서비스가 있잖아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네, 맞습니다. 지원이 네, 그 보험 대상자이신 분들 등급자인 경우에는 등급자. 복지용구를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안전손잡이, 맞아요. 목욕의자 이런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때도 나왔는데 단차 해소기, 맞아요. 네, 단차 경사로 해소기. 이런 것들이 다 복지용구 품목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다 개조 용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등급 받으신 분들은 그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의 주택 상황에 맞는 개조용품을 구입하셔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160만 원이라는 게 복지용구 합쳐서 네. 160만 원이죠. 네, 네, 네.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필요하신 뭐 휠체어라든지 뭐 보행보조차 다 받으시고 남으시면은 그 금액을 개조하시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도로 개조 지원을 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국가에서 네. 그 주택개조 비용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를 다시 정비 중에 있습니다. 네, 곧 챙길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거급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주거급여에서 이제 수선유지 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집이 노후화된 경우에 집수리 비용을 그 국가에서 네네.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네. 그럴 경우에 이 신청자가 고령자일 경우에 추가로 50만 원을 더 지원을 해드려요. 160만 원 플러스 50인가요? 이 160만 말고 다른 이거는 네,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라고 해서 이거는 네. 이제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집이 노후화되면서 집수리를 한번 해주시면서 이 거주자가 고령자이다 이러면은 고령자 주택개조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품목들 가운데 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한도에서?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선유지급여 대상자이신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조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숨은 저희가 제도까지 교수님한테 빼놔 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재밌는 이렇게 말씀 많으시고. 오늘 주택 개조와 또 그 개조에 사용이 가능한 저희가 앞서 배웠던 복지 용구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는데 네. 저희가 이게 주택이라 하면 또 도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오늘, 집에 네. 대해서 배워봤는데 아, 사실 첫 시간에 저는 했던- 화장실에 좀 집중을 해서 아니 화장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화장실이. 네. 하루에도 몇 번씩 가니까 아, 자주 가시나 봐요, 부장님.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네, 저희가 뭐 화장실부터 해서 사실 뭐 가장 중요한 일상에서 이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여러 가지 이제 배워봤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사례를 통해서 도면을 보면서 저희가 네.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백세 톡톡